자, 여러분, 디애슬레틱에서 리암 투메이라는 기자가 이제 첼시 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관해서 Q&A로 얘기를 해준 건데요. 이거는 그냥 라디오 마냥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리암 투메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첼시 1티어 기자고, 그리고 디애슬레틱에서 첼시 전담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디애슬레틱에서 나온 Q&A이다 보니까, 그리고 UI도 깔끔해서 그래서 한번 그냥 라디오 마냥 빼보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첫 번째 기자 질문이 있습니다. 팬이 물어봤는데, 안면 스폰서, 메인 스폰서 달리냐? 소식이 있냐? 예, 발견되면 꼭 알려주겠다. 아직 없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구체화가 안 된 거지. 정확하게는 이거 내가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지금 스폰서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룬 기자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말하기로는 현재 세 곳으로 지금 추려졌다고 하고 6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제 스폰서 금액으로 합의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아마 중동 쪽 항공사 카타르 에어웨이즈가 되지 않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카타르 에어웨이즈를 내가 예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축구 쪽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본 기업이 더욱더 이제 한 번 더 할 의향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르사랑 PSG 그리고 로마 등을 해보면서 축구 시장에 우리 카타르 에어웨이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생겼구나, 이런 고객 론칭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올, 그리고 이 시장에 관해서 꿀을 빨아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올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아드 에어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어쨌든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마 막 완전 생판 모르는 이 스폰서가 들어와?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한번 맛본 애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난 말을 하는 거고. 자, 가르나초 대신에 사비 시몬스가 왼쪽 윙을 커버할 옵션이 되긴 할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티아스. 현재로서는 가르나초가 시몬스보다 훨씬 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나이티드의 입장 때문에 자금을 모아야 하고 아모린과의 관계는 불안정하며 가르나초는 이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몬스의 상황은 훨씬 더 불투명하지만 첼시의 관심은 분명히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나초가 시몬스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적 성사 여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시몬스보다 더 영입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적 성공 가능성에 관해서 가르나초 딜이 좀 더 성사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사견하고 좀 많이 갈리는 거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틀리고 이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가르나초가 더 영입하기 쉬운 구조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돼. 현지 팬들도 똑같네. 왜냐면 가르나초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현지에서도 이제 태업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분명 안 좋긴 할 거라서 실력을 말을 하는 게 아니겠지. 자, 그리고 첼시가 UEFA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원하는 추가 수입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 그 밑에 그 밑에 이제 대댓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식 요약 버전뿐만 아니라 클럽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전체 버전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세요. 플러스 이적 잔액과 선수단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정의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윌보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첼시만이 선수 입출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자가 아니라서 외부 관계자인 내가, 리암 투메이가 확실하게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적 시장이 마감되고 현재 여름 전체 상황을 평가할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당연히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잭슨 상황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가 델랍이나 페드로와는 다른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두 선수 모두 좋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검증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떠난다면 세 번째 공격수가 필요할까요? 그가 떠난다면 우리 팀 전력이 갑자기 약해질 것 같습니다. 실력보다는 순전히 수비와 체력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잭맘 기습시 들어왔고요. 대댓글에 이런 말도 있네. 잭슨이 비아레알에서 레프트 윙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르나초 대신 레프트 윙 자리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견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니콜라스 잭슨이 레프트윙에 들어갈 거면은 인사이드 포워드 형식의 연출을 꽤 해야 되는데 잭슨을 윙 옵션으로 본다고 해서 완전 전술적으로 트렌드가 지난 그 역할을 굳이 전술 트렌드에 맞지 않는 롤을 굳이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그에 따라 효율성 여부도 확신이 안 돼요. 얘가 거기서 잘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굳이 그 동선을 쓰면서 다른 동료들의 동선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는 난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 잭슨한테 레프트 인사이드 윙 포워드 역할을 시켜서 얘한테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역할을 페드로한테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리암 투메이가 말하기로는 잭슨은 분명 정말 좋은 자질과 분명한 단점을 모두 갖춘 선수입니다. 델랍은 뒤에서 러닝 플레이를 보여주고 더 나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지만 링크업 플레이는 부족합니다. 연계 능력에 관해서 조금 의문점을 표하는 것 같고요. 주황 페드로는 훌륭한 링크업 플레이를 보여주지만 적어도 역사적으로 어쨌든 9번 포지션에서만큼은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쵸, 이거 사실이죠. 필드골 비율이 적으니까. 하지만 그가 시작과 같은 기량을 유지한다면, 지금처럼만 한다면 선발 자리를 잭슨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첼시가 지금 잭슨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필수 불가결한 선수가 아니고 특히 이삭이 뉴캐슬을 떠날 경우 첼시가 지불한 금액으로 상당한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불한 금액으로 첼시가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 그가 잔류를 해서 많은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 그의 시장 가치는 낮아질 것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네요. 지금이 파는 게 적정기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뉴하고 소프트하게 잘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경기장 이슈에 관한 최신 소식이 있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 공개 일정은 9월인데 그쯤 되면은 새로운 부지, 그러니까 지금 경기장 부지 관련된 얘기가 또 있어요. 얼스코트 개발 회사의 구 얼스코트 전시센터 부지 마스터 플랜이 런던 해머스미스 플럼 자치구와 왕립 켄싱턴 첼시 자치구에서 계획 승인을 위해 평가될 예정. 지금 시 승인을 위해서 런던시의 승인을 위해서 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 승인은 이미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로마한테 따놓은 건이고 그 다음이 문제였어가지고 항상 여기까지는 뭐 그냥 굉장히 딱히 기대할 부분은 없는 정도인 것 같고요. 첼시의 공격진은 이미 파머, 페드로, 에스타방, 그리고 네투, 기튼스, 델랍, 조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6년에는 켄다랑 파이즈가 합류할 예정인데 왜 시몬스랑 가르나초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잭슨과 은쿤쿠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잭슨과 은쿤쿠를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시몬스랑 가르나초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소리죠. 이 모든 선수들의 적절한 출전 시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르나초는 왼쪽에서 우선 기튼스랑 경쟁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지는 커리어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정기적으로 출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나 매각이 될 수 있다. 즉 조지도 나가서 가르나초의 출전 시간에 부여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시몬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 옵션을 제공하고 지난 2년 동안 파머가 얼마나 큰 부담을 져야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에서도 시몬스 또한 출전 시간 분배가 어렵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첼시는 좋은 뎁스를 원합니다. 첼시는 영입 계획의 일부를 미리 계획하고 각 시즌별로 판매 실적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영입을 해놓고 리셀을 하는 거를 지금 인정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파이즈와 켄다가 내년 여름에 바로 영입될 만큼 실력이 좋다면 그 시점에서 판매 측면에서 옵션을 또다시 검토할 것. 즉 이번 여름에 마드위키가 나간 것처럼 마드위키가 첼시 1군에 못 들어갈 퀄리티였냐? 아니죠. 명백한 1군 퀄리티는 맞았죠. 근데 팔린 이유? 더 좋은 옵션이 있고 그리고 상황이 또 장부를 비워야 되니까 이래서 팔린 거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파이즈랑 켄다가 왔는데 존나 잘해. 와, 이 새끼 진짜 미쳤다 이 생각 들면은 분명 누군가가 나갈 거다. 뭐 그게 네투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켄다는 뭐 그런 쪽으로 옵션이 분류가 가능하긴 한데 파이즈 같은 경우에는 볼란치 자원으로 지금 활용될 여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이즈랑 켄다를 둘 다 2선으로 보기보다는 파이즈는 미드필더 뎁스로 이제 빼놓고 보고요. 켄다를 2선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좀 더 올바른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돈나룸마의 연관성은 사실인가요? 첼시가 남은 이적 시장에서 돈나룸마나 다른 골키퍼를 영입할 것이라는 암시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매냥과의 이적 이후 그런 소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첼시는 코리를 대체할 다른 선수를 영입할까? 아니요. 첼시는 쌓아온 수비력에 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영입 안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또 리암 투메이가 어제도 올렸고 오늘도 소식 올렸죠. 첼시가 2인 1조 시즌을 2인 1조가 뭐지? 시즌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의료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그리고 아브라모비치 시대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바뀌었냐? 2인 1조? 이게 뭔 얘기예요? 아, 더블 스쿼드. 더블 스쿼드를 운영하는데 의료진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냐?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언젠가 더 살펴볼 수 있을 거다. 뭐 인력에 관한 정보를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리암 투메이가. 첼시가 혹시 스포츠 심리학자랑 협력을 합니까? 지난 시즌 후반에 반전이 정말 놀라웠고 클럽 월드컵에서의 실적은 사고방식의 진정한 변화를 보여줬다. 얘네 멘탈리티가 달라진 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죠. 스포츠 심리학자랑 혹시 협력을 하냐? 너네 그러니까 그 스포츠 쪽 전문으로 오은영 센세 있냐 물어본 건데 뭐 요즘 모든 명문 클럽들은 스포츠 심리학자들과 협력을 하지만 첼시는 작년에 전 럭비 리그 스타 윌리 이사를 선수 지원 및 개발 담당자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 팀에서 매우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저 럭비 선수가 정말 많은 걸 했나봐요. 멘탈 코치로서. 지난 12개월 동안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진 선수들에게도 직접적인 공을 돌려야 된다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저 코치의 공도 있지만 선수들이 워낙 잘 성장한 것도 있다. 이렇게 또 샤라웃을 하네요. 클럽이 클럽 월드컵 우승에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브랜드의 유니폼 스폰서를 확보하지 못한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거 왜 클럽 월드컵 우승 직후에 이걸 안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계속되는 지연으로 미뤄 보았을 때 첼시가 원하는 거래의 가치 측면에서 여전히 강경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첼시가 비싸게 굴고 있다. 돈 더 줘. 우리 스폰서 달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꼬이는 팀이 3팀이나 있죠. 이런 걸 보면은 또 이렇게 비싸게 굴어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에스타방에게 정말 기대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마레스카의 지금 팀 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냐, 아직 너무 어려서 완전히 다른 문화, 언어, 리그 등에 적응을 해야 될 거다. 설레긴 쉽긴 한데 이 젊은 선수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달라. 선발 출전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출전 시간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첼시와 마레스카는 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돋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의 엄청난 재능을 고려하면은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에 그 재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출전 시간은 많다고 보여지지만 선발 출전 여부는 애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르나초와 어떤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산초처럼 임대 후 영입하는 거냐, 아니면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영입하는 거냐. 그리고 구단이 왜 가르나초한테 하필 그렇게 꽂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영입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팬들은 없을 것 같다. 좋은 반응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메뉴에서 기대에 못 미쳤고 몸값도 지금 비싼데다가 다른 선택지도 많으니까. 그의 가격이 왜 가대평가되었는지 판단하기 전에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첼시는 메뉴의 평가액을 맞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영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메뉴가 원하는 평가액은 5천만 파운드쯤인데 첼시는 그 금액을 절대 내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리암 투메이 첼시 1티어가 말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가르나초의 매력과 재능은 기회다. 가르나초는 첼시가 보통 영입하는 선수들의 나이와 연봉 수준에 적합한 기준에 딱 부합이 되면서 마레스카가 윙어에게 기대하는 유형, 연출이 가능하다. 유형적으로 맞는 소리긴 해요. 스타일리시하고 아주 빠르고, 그리고 볼운반을 한 다음에 스탯 생산을 할 때 장점, 박스 타격을 할 때 장점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는 마레스카가 영입하는 많은 선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건 맞아요. 나이 대비 경험이 진짜 훌륭한 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지금 21살의 선수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선수한테 가질 수 있는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가르나초가 진짜 그 나이 대비 엄청 높은 편이긴 해요.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뉴는 이번 여름에 가르나초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르나초는 어차피 팔릴 것이다. 그래서 협상을 이렇게 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대답이, 리암 투메이 대답이 좀 뭔가 후련하진 않네요. 후련하면서도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자, 다음.
이번 시즌 첼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냐? 프릴 없이는 중앙 수비진이 약해 보이긴 하지만 첼시에는 하토와 아첸펑처럼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럽 월드컵 참가를 위해서 어느 시점에 신체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 클럽 월드컵 혹사로 인해서 막 혹사당해서 부상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당할 것 같다라는 지금 관측을 내놨네. 이런 건 예상하기 되게 힘들기도 하고 예상하는 걸 좀 꺼려하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확답을 내리기 못할 텐데. 자, 구단주들의 다른 계획들이 성공을 향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경기장 계획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로만 때처럼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이 계획들 뒷전으로 밀려난 걸까요? 아직 미뤄두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첼시는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많은 관계자들, 예를 들면은 두 개의 지방 의회라던가 런던 교통국, CPO, 이건 첼시 피치 오너스 그룹이죠. 그리고 얼스코트 하고 런던 시장, 영국 정부 등등 이들을 다 끌어들여야 된다. 이들을 설득해야 된다. 절차가 좀 많이 까다로워 보이긴 하네요. 좀 이름만 딱 보니까 되게 뭔가 서류 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막 그쵸? 게다가 이게 지금 거의 1조짜리 사업일 텐데. 오우 쉣. 자, 안녕하세요 리엄. 첼시 팀이 다음 시즌에 세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는 언제쯤 얼마쯤이 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상위 4등 안에 들어가고 챔피언스리그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내 컵대회 중 하나에 진출하는 것이 우승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승하는 것이 격려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요르겐센의 상황은 어떠냐? 임대설이 나왔었죠. 실제로도 임대를 고려하고 있나요? 월드컵 기간 동안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 역할이 확대되면서 말로 기스토가 1군 계획에 더 포함되는 것으로 고려가 되고 있나요? 지금 기스토랑 요르겐센의 입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요르겐센은 산체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팀에 남을 것입니다. 귀스토는 1군 계획에서 제외된 적이 없지만 마레스카 감독이 클럽 월드컵에서 그를 활용했던 방식, 즉 오버래핑이 더 많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했던 방식이 미드필더, 즉 피스토 인버티드 안 되는 거 알았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다. 오버래핑을 하는 게. 그래서 더 잘 활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귀스토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과 다르게 좀 더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이적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바꿔볼까 합니다. 이번 시즌 유니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클럽 월드컵의 배지의 크기, 디자인, 그리고 위치는 어떠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클럽 월드컵의 배지는 꽤 화려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니폼에 관해서 제 취향이 꽤 미니멀한 편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공개한 첼시의 120주년 기념 유니폼은 꽤 멋져 보이더라고요. 클럽 패치 어떠냐고. 클럽 패치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겠죠? 이건 좀 화려한데 난 미니멀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클럽이 이번 시즌의 목표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걸 목표로 잡을 시점이 언제쯤 올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마 한두 단계 정도 좀 더 가야 가능할 것 같다. 첼시 수뇌부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과리디올라가 지금 맨시티에 있기도 하고 아스날과 리버풀이 잘 우정되고 있고 이번 여름이 상당히 강화가 된 클럽들이다. 싹 다. 당장의 목표는 당연히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겠지만 클럽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야심차다는 건 확실. 그러나 지금 당장 리그 우승을 정조준하기에는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았다. 첼시는 지난 몇 년간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새로운 공격진을 통해서 이번 시즌 좀 더 편안한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편안한 승리는 드물고 어느 팀도 90분 내내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경기를 보는 이유. 그렇지만 저는 첼시가 이번 시즌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때 득점할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력을 굉장히 높게 사네요. 클리어레이크랑 보일리 사이의 갈등 이거 업데이트된 거 있냐? 아니요. 구단주 내부의 갈등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단은 잘 운영되고 있어. 그러는에도 불구하고. 근데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첼시 경기력에 지장이 지금 가진 않고 있고 클리어레이크랑 보일리가 각자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장치가 지금 서로 없기 때문에 이 조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갈 현상을 또 방치해버리면 이게 올라가 버리면 역효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치를 하긴 할 거다. 이 서로의 분쟁에 관해서 라고 하네요. 자, 포파나라 라비아의 컨디션을 물어보는데
포파나는 펠리스전에 출전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첼시가 그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마레스카식 몸 상태 배러 나왔고요. 라비아의 건강은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첸퐁에 관해서 지금 물어봤는데, 아첸퐁은 코레르의 부상 이전에는 거의 출전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가 기회를 꼭 잡아서 성공하길 바란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조시 아첸퐁의 뭐 그거에 관해서는, 그 입지에 관해서는. 그러나 이전보다 좀 더 입지가 좋아진 건 팩트.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그렇게 밝힌 건 맞는데, 포파나가 펠리스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한 건 맞는데, 첼시가 그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내용도 이미 나와 있어. 마레스카의 전술에 관해서 프리스는 어떻게 분석했냐? 클럽 월드컵 때처럼 전술적인 유동성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하냐? 그의 시스템의 기본은 변하지 않겠지만 일부 세부 사항을 계속 조정할 것 같다. 세부 전술이 계속 바뀔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고. 자, 스털링 7회 디사시 등의 이적에 관해서 진전이 있냐? 없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스털링하고 7회는 관심 없다는 게 딱히 놀랍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딱히 뭐 지금 컨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이를 이번 여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펠리스한테 생겼는데 첼시가 이걸 노리고 데려올 수도 있냐? 이거 물어보니까 아니요? 논의할 기미도 안 보임. 아마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음. 가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네요. 게이랑 첼시는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산체스에 관해서 지금 언급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돈나룸마가 팀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새로운 골키퍼 영입에 관한 최신 소식이 무엇이냐? 첼시가 이번 여름에 돈나룸마라던가 다른 골키퍼를 영입할 거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라고 하고요. 산체스 이번 시즌 닥주전임? 물어보니까 잠깐만. 뭐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UEFA FFP 합의금 얼마냐? 6천만 파운드의 벌금과 해당 합의의 재정적, 스포츠적 측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UEFA A 리스트에 등록하게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첼시의 여름 이적 시장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그러고 있을 거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길 바란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번 시즌 마레스카가 아카데미 선수들을 승격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냐라고 하니까 아카데미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1군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컨퍼런스 리그 경기 출전은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즉 맥킨 같은 선수들이 나오고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서 찾아봅시다. 할만한 게. 이 새끼 뭐냐? 시즌 중반에 마레스카 감독이 해고될 가능성이 낮다면 임시 감독이나 장기 감독으로 팀을 이끌 가장 유력한 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새끼 마레스카가 목이 날아갈 거라고 지금 연두해놓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다 첼시를 월드 챔피언을 만들었어요. 축구도 항상 빠르게 변할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끼 진짜 저주하는 거 아니면 저 타팀팩 같은데 진짜. 까지가 잠깐만요. 끝났나? 더 나왔다. 아니, 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더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첼시의 내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상세하고 완전 정돈된 내용들. 감정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답변하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잘 봤습니다. 예.